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공무원 노조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가 MOU의 진실을 밝히고 삼성은 투자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징계위의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인데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주시가 역사문화 유적이 풍부한 원도심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층 건물 신축 등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재생 사업으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공무원 노조와 한국노총 그리고 경영자총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MOU의 진실을 밝히고 삼성은 투자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가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MOU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진상조사를 통해 전북 도민을 우롱한 MOU의 실체를 규명하고 삼성은 사죄와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삼성은 도민들께 사죄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대국민 사기극의 배후인 정부와 도민을 기반한 전라북도는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라.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삼성을 설득하자는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일단 투자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 공방에 앞서 협약 이행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지혜를 모아서 삼성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 김제시의회도 삼성의 투자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다음 달에 특위를 구성해 약속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 때 삼성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인류 기업인 삼성이 정부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MOU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항의 외국 선박 환적을 중단하려는 정부 계획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정부가 자국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외국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겠다면서 광양항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해 앞으로 광양항에 물동량이 몰리고 군산항과 평택항, 울산항 등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광양항에 특혜를 주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행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명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직권 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직 처분입니다. 지난달 징계위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으로 교육감이 최종 결재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오늘 전북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 면직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재 과정은 남아있지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열린 인사위원회가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점거로 무산된 만큼 2차 인사위는 철통 보안 속에 열렸습니다. 오전에 기습적으로 인사위를 열고 교육청 5층의 문을 모두 걸어 닫은 채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전국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4명에 대한 징계는 전북의 2명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교원 소청 심사와 함께 해직의 빌미가 된 교원 노조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앞 35인의 국회 앞 철야 농성, 노숙 농성이 진행되어지면서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설득하고 교원 노조법 개정
또 발의를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면직하지 않은 전북과 광주 등 8곳의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징계 시기를 저울질하던 진보 교육감들은 국가 위임 사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 결국 징계를 수용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승환 교육감이 현행 법과 현실 사이에서 결국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은 물론 2년 뒤 선거에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망조제 전 구간이 토지의 소유와 지번, 면적 등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에 등록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1, 2호 방조제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서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3, 4호 방조제를 지적공부에 등록했습니다. 1년 넘게 중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 준설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새만금 산업단지 참여를 제안하자 1년 넘게 항로 준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준설이 중단돼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군산항의 물동량이 줄어든 데다 최근 감사원이 농어촌공사 구간의 수심을 10.5m로 유지하도록 권고하자 농어촌공사가 조만간 항로 준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역사 문화 유적이 풍부한 원도심을 역사 문화지구로 지정합니다. 고층 건물 신축 등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재생 사업으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보물 308호인 풍남문은 전주를 상징하는 역사 유적입니다. 풍남문에서 멀지 않은 옛 도청 자리에는 전라 가명이 복원됩니다. 옛 전주부성 사대문 안이자 원도심에는 일제시대 일식집 건물 등 근대 건축 유산도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처럼 역사 문화유적이 산재한 원도심을 역사 문화지구로 만드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처럼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 대형 개발도 제한합니다. 풍남동과 중앙동 등 풍남문에서 공구거리까지 100만 제곱미터가 대상입니다. 전주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달부터 4층 이상 건물 신축 심의를 엄격히 하는 등 사전 개발 행위 제한에 나섭니다.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를 찾아서 그게 맞는 높이랄지 경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은 규제하는 대신 관광객 유치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 가명과 영화의 거리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체험형 공방과 문화예술공간,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등을 만듭니다. 재생 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진행되고 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원도심의 유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게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전주시는 개발 규제로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위한 중장비 투입이 이전 반대 주민들이 저지해 시작되지 못한 가운데 이전 부진의 지작물 일부가 처음으로 철거됐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부진의 보상이 끝난 비닐하우스 2채를 20여 명의 공사업체 인력을 동원해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을 위한 중장비 투입은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공업체와 주민들이 한때 대치하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을 추가 부지 확보 없이 완주군 봉동읍 군부대 안으로만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봉동읍 군부대와 그 주변에 예비군 훈련장을 옮기려 했지만 봉동읍 주민 등이 반발하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봉동읍 군부대 안으로만 옮기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완주군의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상생 차원에서 완주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체험을 통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됐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마다 설레서 어떻게 된 게 아니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연극 수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 진로 특강 시간입니다. 학교 안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느끼니까 제가 스스로 진로나 학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는 1, 2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나 기말시험을 치르지 않고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력하는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학교는 강사 확보가 쉽지 않고 3분의 1이 넘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 수가 최소 30명 이상은 돼야 단체 할인이나 체험장 활동이나 아니면 선택 프로그램을 사전에 선택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학생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지역 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체험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90% 이상의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2학기에 집중돼 있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양질의 그런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여서 학부모들의 고민과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그 학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그게 그 고등학교 갈 때 내신 반영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내일 오후 6시 45분 시사기획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분위기와 과제를 다룬 자유학기제 어디까지 왔나가 방송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서남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정치권과 서남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남원시청에서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수백억 원의 횡령과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에 서남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서 구재단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서남대가 추진하는 감서원 국민감사 서명 작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6개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2015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A등급, 한국정의안전공사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부채 감축과 임금 피크제 등에서, 국토정보공사는 확정 측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D등급으로 경영평가가 미흡한 한국정기안전공사의 경우 기관장 경고 조치와 경영 개선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에 따라 올해 전북에서 145대의 택시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88대의 택시를 줄인 데 이어 올해 145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택시 총량제에 따라 전북에서 오는 2019년까지 줄여야 될 택시는 전체의 19.4%인 1,790대입니다. K리그가 다음 달까지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에 들어가면서 치열한 순위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검도대회가 내일 남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A매치로 누린 짧은 휴식기가 끝난 뒤 K리그가 살인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열리던 경기가 다음 달까지 FA컵과 야간 경기를 포함해 사나흘에 한 번꼴로 열립니다.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북현대도 무더위 속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해외 원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그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들도 경기를 뛰면서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 검도 대회인 제24회 조병용 선생 추모 대회가 내일 남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과 세르비아 등 6개 나라 2,1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남원의 검도를 처음 들여온
고 조병용 선생을 기리기 위한 이 대회는 지난해 국제대회로 격상됐습니다. 작년에 국제대회로 격상이 됐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국제대회인 만큼 이 대회가 앞으로 발전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6 사정대항 궁도대회 겸 전국 남녀 승단대회가 내일 고창에서 시작돼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활터의 수준급 선수 2천여 명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고창에서는 또 전북 종별 육상대회 겸 제97회 전국체전 선발전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야영장 8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시설을 개선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록이 어려운 야영장은 자진 폐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에서 관광객 김모 씨 등 13명이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보트를 동원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갯벌과 섬 등에서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불법 체포와 강압수사로 증거를 채택했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 씨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심 당사자인 최모 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선수들이 씨름단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북 모 대학 씨름부 감독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가 자치단체 씨름단에 입단하면서 받은 입단금의 일부를 건네받고 선수들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내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밤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모 경위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경찰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같은 경찰서의 또 다른 경위가 음주운전 사고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건 처리가 잘 되도록 돕겠다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경위를 대기 발령시키고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는 이슬람 무장 세력 IS를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범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교자로 추켜 세우며 외로운 늑대를 부추기는 IS의 새로운 테러 전략을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경찰관 부부 살해범이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IS에 충성 맹세를 하고 추가 테러를 촉구합니다. Eh bien, nous ouvrons les portes du djihad sur votre territoire. Pensez-vous que nous allons rester inattentifs? Ben, mettez-vous le doigt dans l'œil.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범 역시 범행 도중 IS에 충성을 서약했습니다.
IS는 테러 직후 충성을 맹세한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목표로 뉴욕과 워싱턴을 언급하며 외로운 늑대식 공격을 선동하는 선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وإن أصغر عمل تقومون به في عقر دارهم أفضل وأحب إلينا من أكبر عمل عندنا وأنجع لنا وأنكى بهم. 본거지에서 수세에 몰리자 글로벌 테러 전략을 한층 강화하는 겁니다. 자생적 테러는 IS가 직접 기획하는 것보다 쉽고 파급 효과도 큽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IS의 사상 선동을 막을 묘안은 딱히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미리 색출한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렵습니다. 더구나 오늘 29일 IS가 칼리프 국가를 선포한 지 2년이 되면서 반테러 전선에 나선 서방 국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